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두 개의 과목에서 90% 이상이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인데요. 생소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과목이기도 해요. 총 5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소방시설에는 크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화설비에는 자세하게 또 나눠지는데요.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애들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가 있어요. 다음 경보설비 살펴볼게요. 경보설비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통합감지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이렇게 총 9개가 경보설비에 해당하고 있죠. 다음은 피난구조설비 살펴볼게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런 것들이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고 있어요. 소화용수 설비로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 설비 등이 해당하고 있죠. 소화활동 설비에는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이렇게 6가지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각각의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소화 설비에는 뭐가 있고 경보 설비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로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세부적인 기준, 특징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은 특정 소방 대상물 수용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용 인원을 산정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 화재가 나면 많이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수용 인원이 적은 곳은 비교적 인명피해가 덜할 거예요. 수용 인원 기준을 구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 인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로 나오기 정말 좋은 파트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침대가 있고 없고에 대한 숙박시설의 계산 방법만큼은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수용 인원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종사자 수에 침대 수만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침대가 2인용 침대라면 2인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한번 예시를 통해 풀어볼게요. 종사자가 1명이에요. 그러면 1명 더해주시고요. 2인용 침대래요. 그러면 2명에 객실이 총 9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9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18명에 종사자 1명을 더해서 19인이 이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 인원으로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온돌방 같은 곳을 볼게요. 종사자 수는 그냥 더해주시고요.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누기 3을 해주면 되는데요. 예시를 통해 한번 풀어볼게요. 종사자는 1명이래요. 그럼 1명 여기다 두시면 되고요. 객실 바닥 면적이 4.5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총 9개래요. 면적을 구하실 때 화장실, 계단, 복도의 면적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객실 바닥 면적만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사무실 바닥 면적은 3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걸 다 더해줬을 때 총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이 나오겠죠. 4.5 곱하기 9를 해주면 40.5가 나오고요. 여기에 3을 더해주면 43.5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4.5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까 종사자 1명을 더해주면 15.5인이 이 온돌방의 수용 인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소수점은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실 때는 16인을 수용 인원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뭔가 학원, 학교, 교육시설 느낌 냄새가 나죠. 이런 곳은 숙박시설보다 사람들이 더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른데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구하신 다음 나누기 1.9제곱미터를 해주면 수용 인원이 나와요. 좀 소수점이 애매하긴 한데 2명보다 약간 안 된 1.9제곱미터를 나눠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볼게요. 이런 곳은 의자가 좀 특이하죠.
영화관이나 야구장처럼 이렇게 관람석 형태로 돼 있는 곳도 있고요. 뭐 교회나 강의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다란 의자가 나열돼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에 수용 인원은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게요. 만약에 바닥 면적의 합계만 주어지고 수용 인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4.6제곱미터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자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의자의 숫자가 바로 수용 인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긴 의자가 있다면 의자 길이 나누기 0.45를 해준다면 여기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한해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구해주시고 나누기 3을 해주시면 수용 인원이 나와요. 다른 건 몰라도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만큼은 수용 인원 산정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